안녕하세요. 배터리 한 방에 끝내기 권준표 다몽입니다. 오늘은 3강을 할 차례인데요. 다몽 선생님께서 오늘 배울 핵심 개념과 학습 목표를 꼼꼼하게 짚어주실 겁니다. 다몽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몽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내용이 오늘 3강에서 배울 핵심 개념이에요. 이제 3강 공부하기 전에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 되게 어려운 개념들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주셨는데 1강, 2강 내용 같이 복습을 잠깐만 해보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해볼게요. 자, 우리 1강에서 우리 처음으로 일렉트로케미컬 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표준 전극 전이표를 이용을 해서 이의 그 포텐셜을 계산하는 거를 이제 연습을 했었죠. 그리고 2강에서는 우리 여기서 조금만 더 어려운 개념인 이제 산화 환원이 이제 에너지 레벨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갈바닉 셀이랑 일렉트롤리틱 셀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강 내용 한번 보시면요. 우리 네른스트 이쿠에이션이라고 하는 전기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을 공부를 해볼 예정인데 이제 그에 앞서서 일렉트로케미컬 포텐셜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볼 예정이고 그리고 그를 이용을 해서 네른스트 이쿠에이션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포텐셜을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인지 그리고 얘네들을 도대체 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 보시면요. 이제 일렉트로케미컬 포텐셜의 정의 그리고 공식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예정이고 이를 통해서 네른스트 공식을 유도하는 내용까지 같이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여기서 보니까 엄청 공식도 복잡해 보이고 파라미터들도 많고 미지수도 많죠? 이번 3강을 같이 공부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식들 여러분들 깔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배터리 한 방에 끝내기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3강에서는 이제 기존 지난 1강과 2강에서는 이제 간략하게 일렉트로케미스트리의 기본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식도 좀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전기화학이 가장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공식 중에 하나인 네른스트 포텐셜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한번 리뷰 간단히 해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리뷰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일렉트로케미스트리 기본에 대해 배웠는데 바로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스코픽 언더스탠딩. 그래서 이제 일렉트로케미스트리에서 산화와 환원을 단순하게 이제 전자의 이동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걔네들의 매스 트랜스퍼와 차지 트랜스퍼 또는 이제 우리 루모와 호모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서 이제 일렉트로드의 에너지를 외부에서 어떻게 조절해 주느냐에 따라서 오비탈 개념으로 좀 해석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그 부분을 이제 마이크로스코픽 언더스탠딩이라고 간략하게 표현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저번 시간에 공부했었던 표준 전극 전이라는 개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겠죠? 표준 전극 전이 우리 영어로는 스탠다드 포텐셜이라고 했었고요. 기호로는 오른쪽 위에 첨자로 제로를 써주면서 이 제로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표준 전극 전이를 우리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가 언급을 했었어요. 첫 번째는 테이블로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네른스트 이쿠에이션이라고 하는 제가 공식을 통해서 또 계산을 할 수 있다더라 라고 말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의 차이점이라 함은 이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죠. 스탠다드라는 표현이 있는 걸로 봐서 뭔가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컨디션, 즉 25도C, 1atm, 그리고 1몰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조건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다더라. 그게 스탠다드 포텐셜이고 그거를 이제 테이블에서
그 예상을 할 수 있었죠. 근데 네른스트 이쿠에이션은 우리가 모든 실험을 할 때 항상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는 몇 볼트가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이쿠에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른스트 이쿠에이션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이제 네른스트 이쿠에이션을 이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네른스트 포텐셜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첫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챕터 이름을 정해보겠습니다. 네른스트 포텐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공식에 대해서 제가 먼저 언급을 해드리고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우리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맨 첫 번째 공식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첫 번째 공식은 이제 우리 케미컬 포텐셜이랑 일렉트로 케미컬 포텐셜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맨 처음에 이제 케미컬 포텐셜을 먼저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일렉트로케미컬 포텐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개념은 이제 이퀄빌리움 스테이트, 즉 평형 상태의 정의에서 매우 중요한데 평형 상태라는 것은 이제 네른스트 이쿠에이션의 가정이기 때문에 먼저 공부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일단 케미컬 포텐셜의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화합물이 있어요. 컴파운드 I를 우리 보통 이제 전기화학에서는 어떤 물질, 컴파운드 같은 애들을 I라고 각각을 표시하게 됩니다. 컴파운드 I를 페이즈 알파에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그 페이즈 각각을 알파, 베타, 감마 등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컴파운드 I를 페이즈 알파에 애드할 때 필요한 프리 에너지의 변화. 그래서 케미컬 포텐셜이라는 거는 결국 에너지의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조건에다가 저는 한 가지 제약 조건을 하나 추가해 줄 겁니다. T, P 일정. T랑 P는 일반적으로 온도랑 압력 조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압력이랑 온도가 일정할 때에 어떤 페이지 알파에 어떤 컴파운드를 가져와 줄 때에 프리에너지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 에너지 변화를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그때 공식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거고 기호로는 뮤로고 표현을 합니다. 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알파랑 I라는 어떤 그 조건을 말해주었기 때문에 알파는 이렇게 오른쪽 위에 첨자로 써주고 I는 오른쪽 아래에 첨자로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에너지의 변화이기 때문에 라운드 G 오버 라운드 NI라고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T랑 P랑 일정하다라고 해주었기 때문에 T, P, 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게 돼요. N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도 잠깐 공부했지만 이제 어떤 변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에 그 전자의 몰수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T, P, N이 모두 일정할 때에 깁스 프리 에너지에 라운드를 붙이고 라운드 G 오버 라운드 NI 그러니까 I라는 컴파운드에 대해서 그런 그 몰수 변화로 이제 나누어 주어서 이제 요 뮤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케미컬 포텐셜에 대한 개념을 알면은 이제 사실 일렉트로케미컬 포텐셜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렉트로케미컬 포텐셜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위에서 요 개념 있죠? 요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 줄 거예요.
일렉트로케미컬 포텐셜인데 그대로 가져와도 되나요? 이제 위에서 이제 대신에 이제 조건 하나를 더 추가해 주는 거죠. 어떤 조건? 우리 일렉트로라고 돼 있잖아요. 일렉트로이기 때문에 하나의 조건은 바로 이 일렉트로에 대한 조건이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일렉트릭 에너지의 변화라고 제가 추가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어떤 페이지 알파에다가 컴파운드를 가지고 오는데 그 컴파운드는 알고 보니까 얘가 차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차지를 갖고 있으면은 어떤 페이지에 이렇게 가져오도록 할 때에 그 차지에 대한 어떤 그 포텐셜 변화에 대한 그 프리 에너지의 변화분도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일렉트릭 에너지의 변화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렉트로케미컬 포텐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공식에 뭔가가 추가가 되겠죠.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은 이제 아까는 뮤 알파 i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뮤 알파 i이긴 한데 위에 제가 짝대기를 하나 그어줄 거예요. 바라고 우리가 읽게 되죠. 얘는 아까와 정말 비슷합니다. 아까와 비슷한데 이 정의에서만 한번 봐도 위에 있었던 케미컬 포텐셜에 대한 정의가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공식에서도 뮤 알파 i가 그대로 들고 오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일렉트릭 에너지의 변화 분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플러스 ZF 알파 네, 파이 알파 이렇게 세 가지의 그 값들을 곱해주면은 일렉트릭 에너지의 변화에 대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더했을 때의 일렉트릭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왜 중요하다고 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도대체 지금 그 네른스트 포텐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 두 포텐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냐 하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퀄빌리움 스테이트의 정의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퀄빌리움 스테이트라는 것은 네른스트 이퀘이션의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공부를 했었던 공식들을 제가 이런 식으로 네모로 표현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여기서 새로운 개념을 배웠죠? 새로운 개념을 배웠으니까 파란색으로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렉트로케미컬 포텐셜과 그냥 케미컬 포텐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공식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위에서 배웠던 케미컬 포텐셜이랑 일렉트로케미컬 포텐셜을 어떻게 식으로 막 정리를 할 때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먼저 이제 케미컬 포텐셜의 공식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일렉트로케미컬 포텐셜이랑 케미컬 포텐셜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공식입니다. 뮤 알파 i 위에서 봤었던 케미컬 포텐셜 공식이죠. 얘는 제로 알파 i 플러스 RT ln A의 알파의 i다. 자, 여기에서 새로운 뭔가 표현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알파 앞에 제로라는 애가 등장했어요. 이제 여기 이제 제로 알파 i라고 하는 새로운 케미컬 포텐셜이 나왔는데요. 얘를 제가 어떤 애인지 먼저 살펴보고 공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뮤 제로 알파 i 얘는 스탠다드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네, 스탠다드 케미컬 포텐셜. 우리 제로라고 하는 기호를 언제 붙였는지 기억나나요? 스탠다드 포텐셜. 걔를 이 제로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제로라는 의미가 이제 어떤 일렉트로케미스트리 전반적으로 스탠다드의 조건에 해당할 때의 그런 기호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스탠다드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 뒤에 있는 A 있죠. 이번에는 요 A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요 A라는 거는 우리 액티비티라고 저번 시간에 조금 배웠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A 알파 I 얘는 activity of I in phase 알파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액티비티라는 거는 어떤 물질의 그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한데요. 우선은 농도라고만 알고 계시고 뒤에 조금 더 우리 다음 챕터 넘어가면은 그때 이제 정확한 개념을 알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티비티, 농도와 스탠다드 케미컬 포텐셜 두 개 사이의 관계라고 보면 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도 마찬가지로 제가 네모를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 식을 잠깐 보자면은 얘가 사실 우리 오늘 네른스트 포텐셜에서 볼 그런 공식의 그런 최종적인 모양이랑 굉장히 비슷한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어떤 스탠다드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하는 건 스탠다드 그 컨디션에서의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일반적으로 저번 시간에 봤었던 테이블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그런 케미컬 포텐셜에다가 액티비티랑 온도 그리고 페이즈 그리고 컴파운드에 대한 조건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그런 케미컬 포텐셜에다가 지금은 온도가 몇이고 그 다음에 페이즈가 이런 페이즈니까 여기에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케미컬 포텐셜을 정의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케미컬 포텐셜에다가 어느 그 상황을 의미하는 텀들을 더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요 값은 좀 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포텐셜을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식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공식은 케미컬 포텐셜이랑 일렉트로 케미컬 포텐셜 사이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뮤 알파 I 에다가 우리 일렉트로 케미컬 포텐셜은 바를 쓴댔죠? 얘는 뮤 알파 I랑 같다. 이건 굉장히 쉽게 유추할 수 있어요. 언제 해당되는 공식일까요? For uncharged species. 당연한 얘기입니다. 위에 이제 이렇게 일렉트로케미컬 포텐셜 공식을 보시면은 이제 뒤에 이제 ZF 파이를 더해주는 그런 텀이 있는데 이제 언차지드 스피시 같은 경우에는 Z 값이 0이기 때문에 얘가 없어지게 돼서 둘이 같은 그런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도 이제 제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요 네른스트 포텐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총 4가지 공식을 배웠습니다. 케미컬 포텐셜, 일렉트로 케미컬 포텐셜, 그리고 걔네들 사이의 어떤 관계식도 배웠어요. 자,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페이지에서는 이제 앞에서 배운 4가지의 공식 있죠? 걔네들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네른스트 포텐셜을 유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유도를 하기 전에 이제 앞에서 배웠던 공식들이 아직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앞에서 페이지에서 공부했던 공식을 왼쪽에 다시 한번 써두고 그 공식을 보면서 같이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배웠던 공식은 케미컬 포텐셜의 정의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그 다음에 배웠던 공식 기억나죠? 일렉트로케미컬 포텐셜의 정의였고요. 앞에 있는 케미컬 포텐셜에다가 ZF 파이 텀을 더해주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 공식은 어떤 공식이었죠? 스탠다드 케미컬 포텐셜에다가 특정한 텀을 더하면은 일반적인 모든 상황에서의 케미컬 포텐셜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공식이었고요. 맨 마지막 공식은 언찰지드 스피시스들에 대해서 이제 일렉트로케미컬 포텐셜이랑 케미컬 포텐셜이 이제 동일한 값을 갖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공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배웠었던 공식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요 공식들을 이제 확인을 계속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도하기 전에 하나만 더 이제 공식들을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들을 가지고 몇 개의 공식을 한번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로는 뮤 알파 i의 바라고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트로케미컬 포텐셜에 대한 공식이죠. 얘는 이제 앞에서 봤듯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근데 얘가 밑에 있는 요 공식으로 이제 치환될 수 있으니까요. 그 모든 이 세 가지 공식들을 다 한꺼번에 써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 케미컬 포텐셜에다가 RTLNA라는 텀이 들어가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일렉트로케미컬 포텐셜이기 때문에 ZF 파이라고 하는 텀도 추가적으로 써줄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세 가지 공식들을 다 짬뽕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뮤 제로 알파 i 여기까지만 써도 됩니다. 언제? 요 앞에 있는 요 텀 중에서 요게 제로고 요게 제로일 때 얘네 둘이 제로가 되려면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우선 앞에 있는 요 LNA 파트가 0이 되려면은 간단해요. A가 1이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파트는 Z가 0이면은 모든 텀이 제로가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렉트로케미컬 포텐셜이 그 스탠다드 케미컬 포텐셜이랑 동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요 공식은 언제만 이제 성립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for pure page 그리고 unit fugacity 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제 pure page가 아까 말했던 Z는 0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unit fugacity라는 거는 예상하시겠지만 A가 1.0일 때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크게 어느 경우를 이제 예시로 들 수 있냐면 솔리드 메탈 그리고 가스는 유닛 피거시티일 때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쉽게 말하면 액티비티랑 피거시티랑 뭐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티비티는 저번 시간에도 공부를 했지만 농도를 이제 의미를 하는 말이라고 지금은 우선은 거기까지만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퓨어 페이지 앳 유닛 액티비티 또는 피거시티일 때에는 이제 일렉트로케미컬 포텐셜이랑 스탠다드 케미컬 포텐셜이랑 동일하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더라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공식은 어떤 새로운 기호를 제가 정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우선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케미컬 포텐셜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얘를 아까 배웠던 공식 그대로 가볼게요. 이렇게 근데 이 공식은 우리가 익숙한 전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E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A도 역시 알파 페이지에 전자니까 E라고 첨자를 써줄 거고 E 같은 경우에는 Z가 -1이죠.
그 Z가 의미하는 게 이제 차지 값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F 파이 알파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얘를 우리 전기화학에서는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요. 위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위에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우리 새로운 기호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을 알파 프라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그대로 이렇게 써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케미컬 포텐셜 알파 프라임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기로 하고요. 이제 그 다음 얘가 이제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위에 있는 요 파트들이 모두 이제 컨스턴트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 앞에 있는 요 애들은 스탠다드 컨디션에 대한 미국값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냥 컨스턴트이고요. 우리 그 스탠다드 포텐셜 계산할 때 그 제로, 그러니까 스탠다드 컨디션의 어떤 값은 우리가 상수라고 취급해서 우리가 테이블로도 한번 봤던 것처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부분을 봐도 이 부분, 이제 전자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컨센트레이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A 값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모든 텀들은 이제 우리가 컨스턴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텀들이 모두 컨스턴트이기 때문에 전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항상 컨스턴트라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를 그래도 써놓아야겠죠? 그래서 for electron E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mu 알파 다시 E는 컨스턴트다 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에 대해서는 우리 어떤 새로운 정의니까 제가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새로운 공식 공부를 하고 이제 레전스트 이퀘이션을 유도해 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공식입니다. 마지막 공식은 이제 이퀄리브리움 그 평형 상태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공식인데요. 일렉트로케미컬 포텐셜에 대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 알파 페이지랑 이제 베타 페이지 각각에 대해서 똑같은 컴파운드 I를 이제 생각해 봤을 때의 결과인데요. 얘는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제? 평형 상태일 때. 평형 상태일 때는 이제 평형 상태의 정의 자체가 이제 앞에 봤었던 케미컬 포텐셜이랑 일렉트로 케미컬 포텐셜이 어떤 상수 상태에 도달할 때를 이제 평형 상태라고 하기 때문에 알파 페이지로 I를 가져가든 베타 페이지로 I를 가져가든 얘네들은 항상 동일하다. 어떤 페이지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형 상태에서는 이렇게 모든 페이지에 대해서 일렉트로케미컬 포텐셜 값이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봤었던 이 모든 공식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레렌스트 포텐셜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레렌스트 포텐셜 유도. 자, 레렌스트 포텐셜을 쉽게 유도를 하려면은 상황 설정을 쉽게 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우리 오랜만에 보는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어떤 솔루션이 있고요. 솔루션이 있고 이렇게 솔루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제가 은 일렉트로드를 넣도록 할 거예요. 이 은 일렉트로드는 이렇게만 표시를 해줄 거고 이 솔루션 안에 뭐가 들어있다라고 표현을 할 건데 이 솔루션 안에는
요 이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 상태가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은 먼저 요 솔루션 안에 요 이온들이 있는데 요 이온들이 들어있는 솔루션 안에 은 일렉트로드를 추가로 넣어준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넣어주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처음 요 상황은 제가 뭐라고 표시를 할 수 있냐면은 델타 파이가 0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델타 파이라는 거는 이 파이라는 게 아까 그 포텐셜을 의미하는 기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델타 파이라는 거는 요 표면이랑 일렉트로드의 표면이랑 솔루션의 요 부분 사이에 그 포텐셜 차이가 제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요 상황에서 우리 은 일렉트로드를 넣어주면은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솔루션 안에 있는 Ag 플러스 이온들이 은 일렉트로드에 있는 그 전자를 받고 반응을 해서 은으로 이제 석출되기 시작하는 거죠. 석출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밑에 있는 솔루션 안에 있는 은 이온들이 소모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Ag 이온 자체가 솔루션 안에 있는 X- 이온의 그 농도보다 적게 됩니다. 요 꺽쇠 표시는 농도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까? 시간이 막 지나고 나면 요 Ag 일렉트로드랑 그다음 솔루션 사이에 그 계면에서 차지들의 이제 그런 차지들이 정렬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솔루션 쪽은 X- 이온들이 막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랑 띠고 있는 그 솔루션이랑 접촉하고 있는 은 일렉트로드의 표면은 반대로 플러스를 띠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이 상황을 정리를 할 수 있냐면은 X- 어나이온들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뭐 상대적인 개념이지만요. 델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델타 파이죠? 파이가 0이 아니게 되더라. 0이 아닌 이유는 요 표면이랑 요 솔루션의 요 면들이 이제 차지들이 딱 이렇게 줄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렇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이걸 이제 일렉트로케미컬 하프셀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일렉트로케미컬 하프셀의 경우에는 어떤 파이가 0이 아니게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반응은 일어나는데 어떤 케미컬이 0이 아닌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퀄리비리움 스테이트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고 아까 위에서 봤었던 요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이퀄리비리움 스테이트의 정의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은 요 이퀄리비리움 스테이트라는 거는 어떤 그 페이지에서도 케미컬 포텐셜이랑 일렉트로케미컬 포텐셜이 동일하게 된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요 상황이랑 아까 말했던 그 정의를 생각해 보자면 여기에서는 이제 요 솔루션 페이지랑 일렉트로드의 페이지가 있겠죠? 그 페이지 각각에서 케미컬 포텐셜이 동일해져가지고 반응은 막 일어났는데 대신에 이제 좀 거시적으로 요 시스템을 보면은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어떤 일정한 일정한 그런 포텐셜 차이를 갖게 되더라. 그런 상태를 이퀄리비리움 스테이트라고 하고 이 상황에 대한 네른스트 포텐셜의 유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부터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맨 처음은 우리 이제 어떤 가정을 하고 있었냐면 평형 상태이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평형 상태임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형 상태임으로 위에서 봤었던 공식이에요. 메탈 Ag 솔리드 그러니까 일렉트로드를 의미하는 거죠. 얘는 솔루션
자, 표현 상태라는 거는 일렉트로케미컬 포텐셜들의 이제 합이 이제 전후랑 똑같다라는 거죠. 반응 전에 얘네들이 있을 때의 그런 일렉트로케미컬 포텐셜들의 합이랑 얘 하나만 있을 때의 일렉트로케미컬 포텐셜의 합이 동일하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썼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위에서 봤었던 공식들을 막 대입을 해줄 겁니다. 써볼게요. 뮤 플러스 RT, ln, A의 M의 H. 일렉트로케미컬 포텐셜이니까 여기에 ZF 파이 텀까지 더해줄게요. Z, F는 상수니까 첨자 없이 쓰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공식을 이렇게 대입을 한 거랑 같겠고요. 그 다음에 우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하게 쓸 거예요. 스탠다드 케미컬 포텐셜부터 왼쪽과 같이 써줍니다. 이렇게 써줬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텀도 공식을 대입해 볼게요. 전자에 대한 것들은 위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죠? 그래도 처음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아까 위에서 배웠던 거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면 이제 여기에서 솔리드 메탈의 이제 A 값은 1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LNA 텀은 다 제로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위에서 봤었던 이유로 아예 제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ZAG 플러스, 얘는 플러스 1이죠? 이온의 이제 Z 값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플러스 1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부분. 동일한 이유로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우리 위에서 바로 봤었던 공식인데요. 전자에 대해서 이 부분을 뮤 제로 프라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 번 더 위의 공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다가 좌변은 다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플러스 Z값이 플러스라서 그냥 플러스 F파이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분은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파란색 밑줄은 어떻게 쓴다 했었죠? 제로 프라임이라고 쓴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마이너스 F파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또 다시 해볼 거냐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 파이, 그러니까 요 일렉트로드랑 솔루션 사이에 이제 그 포텐셜 차이라고 할 수 있는 델타 파이 값이 도대체 몇이냐를 알고 싶기 때문에 파이가 있는 요 두 가지 텀 있죠. 두 가지 텀만 남기고 나머지 텀들은 다 반대쪽으로 넘겨줄 거예요. 그래서 좌변으로는 파이가 있는 텀만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오게 되니까 F파이 M-F파이 S가 되네요.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됐죠? 그래서 얘네들은 나머지 애들 우변으로 넘겨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에다가 이제 플러스 RT LNA 텀 남았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 했어요. 뭐가 제일 궁금하다? 델타 파이 값이 궁금하다. 그래서 왼쪽에서 파이 값만 남기고 다 우변으로 넘겨줄 거예요. F를 이제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결론입니다. 얘를 파이 m, s 메탈, 솔루션이라고 생각하면 된댔어요. 얘는 뮤 제로 s h 플러스 뮤 빼기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당연히 F는 남게 되고요. 플러스 RT 오버 F ln A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위에서 봤었던 애랑 굉장히 비슷한 이유로 이 앞에 있는 이 부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여기를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제로텀이 들어가 있어요. 제로텀. 이 제로텀은 우리가 그 스탠더드 포텐셜이랑 비슷하게 다 그냥 상수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은 파이 제로라고 한번 쓸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 파란색 부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똑같은 부분이에요. 상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있는 RT 오버 F 얘는 대신에 우리 그 상수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밑줄을 한번 쭉 그어볼 거고요. 네, 요 공식을 바로 네른스트 공식이라고 하고 한 번 더 이제 요 공식의 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요 공식은 이제 potential at 하프 리액션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하프 리액션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 일렉트로케미컬 셀의 하프 셀에서 일어나는 즉 솔루션 하나랑 일렉트로드 하나가 딱 만났을 때 생기는 그 리액션에 대한 포텐셜을 네른스트 포텐셜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잘 생각해보면 우리 스탠다드 포텐셜 그 테이블에서 봤던 것처럼 거기에서도 이제 하프 리액션이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하프 리액션이 쫙 있으면은 그때 각각의 이제 포텐셜 값이 이렇게 쭈쭈쭈 있었는데 거기에서 했던 것처럼 하프 리액션만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일렉트로케미컬 셀은 이제 일반적으로 일렉트로드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니까 요걸로 이제 각각의 하프셀들에 대한 포텐셜을 계산하고 그거의 차를 통해서 일렉트로케미컬 셀, 홀 일렉트로케미컬 셀의 이제 포텐셜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의를 정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결국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게 무엇입니까? 이제 요렇게 하프 리액션이 일어날 때에 어떤 상수라고 할 수 있는 스탠다드 컨디션에서의 그 포텐셜에다가 어떤 텀들을 더해주면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어떤 온도값에서도 상관없이 어떤 농도값에서도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서의 하프 리액션에서의 포텐셜을 계산할 수 있다더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내용 한번 쭉 그래도 살펴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네른스트 포텐셜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공식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케미컬 포텐셜, 일렉트로케미컬 포텐셜의 각각의 공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걔네들을 통해서 뭔가 추가적인 공식들을 유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경우 특히 퓨어 페이즈 유닛 액티비티일 때는 어떠하다 또는 특히 전자에 대해서는 어떠하다 또는 특히 이퀄리브리움 상태에서는 어떠하다와 같이 어떤 상황을 가정하면은 그 공식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은이온이랑 X- 이온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 N아이온 상태, 그런 솔루션 상태에서 AG 일렉트로드를 딱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새롭게 어떤 포텐셜이
생성이 되게 되더라. 그리고 그 포텐셜이 일정해진 그 상태를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라고 하더라. 라고 우리가 어떤 네른스트 포텐셜을 쉽게 유도하기 위해서 상황을 가정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계산을 시작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평형 상태이므로 어떤 공식이 등장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상태에서 위에서 봤었던 일렉트론에 대한 공식으로는 얘가 얘로 정리가 되니까 어떻게 되더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는 메탈 솔리드이기 때문에 얘랑 얘가 제로가 되더라 해서 쭉 이제 공식을 전개를 했었고, 결론적으로 알고 싶은 게 뭐라고요? 포텐셜이라고요. 그래서 포텐셜만 남기고 우변으로 나머지를 다 넘겼더니 이런 식으로 스탠다드한 상태에서의 어떤 상수값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포텐셜에다가 이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 공식을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온도랑 농도 텀을 추가적으로 더해주면은 모든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포텐셜을 유도할 수가 있다더라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네른스트 포텐셜, 즉 하프 리액션에서의 포텐셜을 알 수 있는 그런 공식이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일렉트로 케미스트리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을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